네, 3002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네, 이제 이번엔 브라보 세븐님. 이분은 그 지난주에도 봤는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강 ILI 한 종목만 매매가 찍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매매를 좀 하셨어요. 저는 좀 특징적인 게 지금 매매가 그 K 옥션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손실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손실이 아니라 그 무중 권리락 때문에 지금 좀 착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K 옥션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K 옥션 매매 타점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체결을 시키는지 비중 어떻게 어느 타점에 사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죠? 이분도 전형적으로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냥 쫙 걸어두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막 걸어두고 그리고 반등 나서 조금 팔고 또 막 걸어둬서 빠질 때 체결을 시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에 이날이 권리락 날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7월 5일이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권리락 일정을 보고 권리락 전에 좀 매매해서 하셨다가 이제 권리락으로 이제 좀 물량 잠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데이터에는 손실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K옥션이 제가 알기로 1대2 무중이죠? 아, 네, 맞네요. 1대1 맞네요. 네, 1대2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면 손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손실로 나올 수도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락 걸려있는 물량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배정 못 받은 신주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파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다 파셨을까요? 아직 일단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일단 첫 상한가 때 매도를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7,7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본전 아니면 약수익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순위 변동이 좀 있겠네요. 그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냐? 그렇죠. 달려 있겠네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네, 거기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좀 특별해 보이는 종목들은 안 보이는데 원주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거 착시죠? 네, 매매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판 거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52주 매수했는데 지금 판 거는 230주만 판 거고 아직 이제 한 500주 가량 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중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끝난 거다. 수익률은 오차가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약간 무중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삼천리그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삼천리그는 좀 아무래도 매매 자체가 좀 더 공격적인 매매 스타일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무중 섹터에 있는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리그에 비해서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무중 말고 그렇게 막 강력한 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나마 이제야 조금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재건도 있고 뭐 아무래도 매매는 이제 무중에서 많이 하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템잔 백리그 그 전에 일단 저 삼천리그에서 네. 요 두 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 요 분이 인상깊게 보셨나요? 골드만님 골드만이요. 어제 하루 동안 40% 내셨거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좀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대회기간 매매 내역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루 만에 40%를 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대회가 지금 아직 상반기라서 많이 수비가 많이 바뀔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시기보다는 막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뭐 10위권 밖에, 20위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막 다크호스처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순위를 정리하려고 이제 막 순위를 계속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막 삼천리그에서 제가 그 수익금 순위인가요? 수익금 순위로 좀 보다 보니까 네. 그 닉네임이 좀 특이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누구죠? 닉네임 어디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 삼천리그 수익금 순위 중계로 보면요. 12위에 카도 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혹시 아는 분인가요? 누구죠? 아무튼 네 이분이 보고 제가 모르는 닉인데 딱히 말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아는 분인가 해서요. 이 카도가 저희란 보장어도 없지 않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좀 특이한 딜이 있어서 이거는 오. 좀 정리하다가 좀 지켜보고 있다. 1600만 원. 네. 돈으로 100만 원만 싸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뭐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 3%에서 올라오신 그분이랑 네. 동시에 또 플러스 70%에서 플러스 40%로 돌아서신 분이 있어가지고 요분 정도는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회라다 보니까 배팅을 그쵸.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그러니까 방배동 선수님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차이 좀 안 되게 차이가 났었고 네. 한 170% 정도 차이가 나게 우승을 했었는데 저는 거의 200% 차이 나게 우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온스콜님도 그렇고 그때 기억으로는 그때 엄청 그 효자 종목 한 두 개인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막 그 종목 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렇게까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놀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순위를 이제 벌리려면 엄청나게 벌릴 수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아무래도 좀 벌릴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매매를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에는 종목이 정말 이 종목 저 종목 다 가니까 뭐 누구는 A 테마, 누구는 B 테마 이렇게 다 각자 놀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종목의 애초에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종목이 더 겹칠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 그래서 좀 이제 디테일에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결국에는 배팅 조절, 그러니까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가 이번 대회 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리고 자. 대체적으로 500리그랑 100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이핑이 좀 많죠. 그쵸. 거기다 이제 뭐 미수몰빵이라던가 종목 보시면 엄청 많아요. 뭐 100리그는 뭐 샀다가 뭐 5분도 아니고 뭐 1분 만에 매매를 끝내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죠. 지금 보이는 건 이제 500리그 1위분 행자님이죠. 네. 이분도 제가 이분 정리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배팅 하나를 확실히 하셨어요. 보이면 모아 데이터. 이거를 보니까 단타가 아니라 스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무중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전에 쫙 끌고 가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58%. 여기서 승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5종목이 무증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무증 이미 발표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뭐 다 테마가 있는 그렇죠. 주식인데 이 동양삼 오비 뭐 이런 거는 아마 수상 자격에서 제외될 거고요. 신원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순위에서 제외가 될 것 같은데 수익이 많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계산 포함이란 말이죠. 네. 이분은 진짜 좀 잘 하셨네요. 매매 자체를. 그 매매 내역 보시면 더 재밌어요. 6월 30일 시간외로 모아 데이터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매매 내역이 없죠. 조용합니다. 오. 그리고 무중 공시 나오고 주가가 날아갔죠. 그쵸. 근데 그리고 쭉 보면 네 상한가 날 안 파고 그 다음 상한가 때 이제 와. 정말 깔끔하죠. 네, 이런 여기서 분들한테는 이제 딱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개고수. 네, 진짜 정말 깔끔하게 막 이게 이런 게 사실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니면서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첫 상한가 때도 이제 잘 팔지 않고 그 다음 흐름까지 지켜보고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비중도 많이 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매한 것들, 매매한 종목들을 손절한 종목인데 인포바인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똑같이 무증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매매를 하셨는데 이 종목에서는 손실을 좀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무증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한들 순간적으로 슈팅 정도는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수익은 내기 힘들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손실을 보신 것 같고요. 네. 좀 재밌네요, 매매 스타일 자체가. 네. 혹시 뭐 종목 중에 좀 특이하게 보이는 종목 같은 건 없나요? 전 다스코라던가 MI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실제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확실히 종목들이 이게 좀 좀 많이들 겹치네요. 확실히 그쵸 이게 그쵸 그쵸. 그런 종목이 큰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리그 1위분은 이런 스타일이다. 100리그는 완전히 스캘핑. 확실히 금액이 작다 보니까 회전율을 극한으로 올려서 하는 전형적인 스캘핑스러운 매매 스타일을 보여주시고요. 종목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분도 이제 손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익절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간단히 좀 체크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스펙 6호를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하셨네. 사실 최근에 스펙주들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쵸. 스펙 매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매매 내역을 보면 정말 빠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말 스캘핑. 하자마자 뭐 바로 좀 거의 끝가창 보고 매매를 하실 것 같고 뭐 1분 안에 매매가 끝나버리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5분 봉인가요? 1분 봉인가요? 네, 1분. 어. 그러니까 상한가 직전에 사서 상한가에 바로 팔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시면 매매 내역이 아침에 장 초반에 분봉상 대응 거의 1분 안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바로 끝내버리시는. 매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그 와중에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돌파도 이게 갈 자리에서 정말 짧게 정말 빠르게 매매를 끝내시는 것 같아요. 자, 세린 BNG에서 좀 손실을 보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세린 BNG라는 종목은 어제 날짜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그 친환경 플라스틱 그 이슈로 예, 맞습니다. 많이 나왔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3,300원 정도, 3,400원 정도에 사서 3,300원 정도에 파셨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4,040원이에요. 이래서 약간 삐끗이 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분이 돌파로 하셨다가 이제 투매 좀 당하신 케이스. 아무래도 스케이핑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 잘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가 딱 가끔 나오는 이런 투매. 그죠? 돌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이죠. 샀는데 그쵸. 투매 나오면 정말 화가 나는데 딱 마침 이런 케이스에 좀 걸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때 아니면 이때 제가 시장가로 5만 주를 던졌고 그렇죠. 사실 네. 때 던진 게 이제 아마 카도님의 물량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요즘 돌파가 잘 안 되고 눌림이 잘 된다. 거의 눌림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지금 장에선 돌파보다는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장 좋을 때는 눌림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 매매를 해야 승률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그 카도님이 예전에 그 대회 주력으로 하셨을 때 네, 그쵸. 그때는 유동성 장이었잖아요. 그쵸.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장이었죠. 저도 막 장을 보면서 와 이게 그냥 뉴스만 떴다 하면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쵸, 경우는 그쵸. 애초에 눌리면 사야지 하면 그 눌림 가격은 절대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날려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쵸, 그런 나를 시장은 버리고 가죠. 그런 시장은 돌파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가나 하면 밀리고 가나 하면 밀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돌파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눌림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승률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돌파 자리에서 오히려 던져라.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도 거의 최근에는 거의 눌림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남들이 돌파할 것 같은 자리 그러니까 그런 검색기 같은 거 뜨면 보통 그때부터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검색기 돌파 신호 같은 게 뜨면 그때 던지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잘 나고 있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돌파하는 분들은 종목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차피 잘하는 분들은 알아서 그런 거 잘 피하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니까 또 금방금방 또 올라오시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인 수익이 좀 높았는데
보니까 제가 아까 실전 투자 대회 지금 현황을 보니까 180%대에서 580%대까지 하루 만에 뛰어 올라오셨어요. 미수를 그냥 정말 많이 돌리신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최근에 그 무증 관련 종목이었던 신진 SM 그거를 미수로 제대로 때리셨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높은 순위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진짜 이번 대회도 저번 대회에 아마 그 주포와 함께 춤을 님 네. 그분이 엄청 높았죠, 수익률이. 그렇죠. 그분도 딱 전형적인 스케이팅 되게 감각적으로 네. 하신. 그분급은 안 되더라도 그분이랑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그 좀 소액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이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액 리그를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좀 실전 투자들 상위권 분들의 리뷰를 계속 할 텐데 좀 재밌는 분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아직은 이제 초반이라서 이제 좀 순위가 뭐 엎치락뒤치락 많이 바뀌는데 이제 그 좀 밑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꾸준히 마라톤처럼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여질 거라 보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뭐 특이한 분들이 있으면 계속 이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사실 많이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 게 방배동 선수님 같은 경우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매매를. 사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도 오히려 좀 배울 점은 그 강배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좀 관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재료나 흐름. 네, 그리고 이전에 그 키움에서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쵸. 보시면 이제 그 잘하는 분들 보면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경험에서 나오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알기로 이 액션 가면님이라고 이분이 네. 이전 대회 1억 리그에 계셨거든요. 아, 이번에도 같은 닉네임으로 나오신 근데 3000 리그에 나오셔가지고 참여 실수일까요? 다른 분이실 수도 있지만 좀 재밌게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만약에 진짜 같은 분이라면 저번에 입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나쁘지 않은 매매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신청 실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좌가 여러 개여서 그 중에 하나 잘못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뭐 상위권에 올라오시면 또 리뷰를 할 기회가 분명히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분도 좀 순위권 올라오시면 좋겠네요. 후반이라서 아마 변동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요. 예, 이게 그렇지 않게 크지 않아요. 보니까 1위랑 아직 나머지 분들이랑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용을 위해서라도 저분은 좀 올라오셔야겠네요. 저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저희 할 대화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좀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해서 콘텐츠를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카도님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네요. 저도. 네. 아무래도 카도님 관점도 같이 보는 게 그쵸, 아무래도 둘이 같이 해야 좀 재밌죠.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부모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은 컨텐츠 계속 좀 연구를 많이 해볼 거고요. 좋은 영상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와 후모였습니다.